반갑습니다. 이동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담당 교사 유성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사시대 문화 그리고 청동기 여기에 이어서 국가의 탄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0에서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약 7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는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대체로 여기 관련된 내용은 숙제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석기 시대부터 볼 텐데 그 이유는 신석기 시대에 농업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농업의 시작으로 정착 생활이 진행되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 그 지역에 나중에 청동기 시대 국가가 탄생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먼저 이 신석기 시대를 조금 지역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그리는 그림 아닙니다만 한반도를 먼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일본도 그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곳은 우리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 그리고 여기는 랴오허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곳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황허강유역 그리고 장강유역 그리고 베트남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지역을 홍산문화권이라고 합니다. 홍산문화권. 이 홍산문화권에서는 옥이라고 불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옥과 관련된 그 유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용모양 옥기라든지 그리고 여신상이라고 불리는 토기에 요 양눈에 옥이 박혀 있다든지 그리고 기하학 무늬가 있는 요런 토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사오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양사오 문화권. 요 양사오 문화권에서는 채도라고 불리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채색을 한 도자기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20쪽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러한 도자기 안에 이 색칠이 되어 있고 또는 돌고래 문양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 황허강 하류 쪽에는 다원커우 문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다원커우 문화에서는 이 세 발 달린 토기가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 밑에 있는 이 허무드 문화는요. 이 허무드 문화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죠. 돼지 그림 토기. 돼지 그림이 있는 토기가 등장을 하고 이 돼지 그림 토기가 이렇게 이제 생겼고 여기 돼지가 그려져 있는데 이 돼지 그림 토기는 흑도입니다. 까만색 토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이곳 베트남에서는 풍옌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자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한반도 한국에서는 요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 이 일본에서는 조몬 문화라고 부르는 문화에서 요 새끼줄을 꼬아놓은 문양이 새겨져 있는 참 독특한 문양의 요런 토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토기도 매우 자주 나옵니다.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즉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신석기 시대는 이 농업이 시작되었고 이 농업을 위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 각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뭉쳐져 가지고 얘네들이 문화가 조금 더 발전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룽산 문화가 발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허무드 문화권이 나중에 양사 문화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신석기 시대가 나중에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청동기 시대는 말 그대로 청동을 사용했습니다. 이 청동이라는 게 사용되면서 뭔가 정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청동기 시대의 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석기 시대는 아시다시피 돌을 사용했습니다. 돌. 이 돌은 간석기라고 불리는데, 주변에 있는 돌을 저거 깨가지고 갈면은 갈릴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주어서 갈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라는 것은 이 주석과 구리의 합금입니다. 먼저 주석이나 구리가 나는 곳이 많이 없고, 철은 사방에 널려 있지만 아직까지 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불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이 청동이라는 것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을 녹이는 것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800에서 1000도 정도. 그래서 이 청동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요거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청동이라는 것을 가지려면 그 정도 능력을 가졌어야 되고, 따라서 많이 못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쟤는 왜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내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사유재산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쟤는 100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50톤밖에 없지? 물론 이 정도 규모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 되게 많은데 나 좀 주면 안 돼?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저걸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걸 정복해보자. 정복 활동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정복 활동에 의해서 이긴 자와 진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은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급이 발생하고 나면 이 이긴 자와 진 자 사이에서 상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진 자가 이긴 자를 따르게 될 때, 야, 너희가 나를 왜 따라야 되느냐? 그래, 너희는 날 졌기 때문이지만 날 따르면 너희가 정말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우리는 왜 잘 살 수 있느냐? 그래, 하늘이 먼저 선택한 민족이야 라는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날 따르라. 싸웠다. 이겼다. 그래, 역시 우리는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야. 여기에 대해서 하늘께서 나한테 명을 내리시니 쟤들을 치러 가자. 농사를 여기서 해야 된다. 사냥을 이때 하자 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제사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할 거야.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정 일치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가 모이면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청동기 시대는 각 지역별로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그릴게요. 이렇게 한반도를 그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네요. 그리고 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한반도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다시피 이 고조선이라 불리는 국가가 등장했고, 이 북방식 고인돌이라든지 제가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또는 이렇게 비파라고 불리는 악기처럼 생긴 이 비파형 동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커다란 땅덩어리 중국 대륙국에서는 여기가 얼리터우 문화권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이 얼리터우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하나라 그리고 상나라 이런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도 이제 새로운 문화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동선 문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청동으로 만든 북이 있는데, 여기에 해 모양처럼 선이라고 불리는 해 모양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청동 북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얼리터 문화권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왕실터가 발견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특히나 상나라가 청동기가 되게 발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발 달린 청동, 엄청나게 큰 정, 그러니까 솥이라고 불리죠. 솥정자를 써서 이 솥이 발견되게 되고요. 그리고 청동 술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술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얼리토 문화권에서 발견된 청동기의 수준이 매우 가공 수준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제대로 된 정치체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고,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왕궁터가 발견되고, 그리고 은허라고 불리는 곳에서 큰 왕릉이 발견되면서 여기에는 정치체가 등장을 했구나, 그리고 우리 고조선도 정치체가 등장을 했구나. 그리고 일본 열도에 가면 이때를 야요이 시대라고 불리는데, 이 많은 기술 수준이 요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많이 건네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들을 도레인이라고 불렀는데, 넘어온 사람들,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문화가 전파되었고 야요이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이 야요이 시대에는 정치체가 소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힘있고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국가라든지 작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국가의 발전에 가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이한 이런 모양의 이 동탁이라고 불리는 종 모양의 청동기가 발견됩니다. 그냥 청동을 탁 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에서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하나라에서 상나라로, 나중에는 주나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는 고조선에서 나중에는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같은 국가들도 생겨나게 되고요. 여기 베트남에서도 나중에는 반란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치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야요이 시대의 많은 국가들이 히미코 여왕에게 복속되게 되고, 나중에는 야마토 정권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의 전체 정치체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저랑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